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죠? 저희가 요번에도 또 요번 가마 늦자마자 지금 또 와서 부지런히 편집하고 있어요. 요번 가마도 거의 뭐 날밤 새다시피 해서 작업을 했던 터라 제가 이 유튜브를 빨리 올려드리고 싶어도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새벽까지 작업하고 날밤 새기도 하고 이랬어서 매번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제가 또 다시 기다리시던 호랑이 화분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 기운 올해 제가 호랑이 범띠라 그런지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주 호랑이 채색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작업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실력도 늘은 것 같고 올해 저의 해인 것 같아요. 범띠라 그런지 아무래도 범의 기운을 많이 받은 것 같죠.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드려 죄송해요. 제가 진짜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도 새벽까지 또 맨날 작업해서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랑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물감은 제가 일단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이나 번호를 보여드리는데 상세 설명란에다가 제가 자세한 물감 이름 번호 써 드릴게요. 제가 또 부지런히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번호랑 말씀드리고 그러면 영상 중이 매끄럽게 이제 설명이 안 돼서 또 영어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밑에 상세 설명란에 시간 되는 대로 또 상품 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물감은 아마코 물감이고요. 위와 아래를 잘 섞어서 뒤집어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써 주셔야 불에 구웠을 때 색이 날아가지 않고 재색이 나온다는 거 꼭 감안해 주세요. 항상 기본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섞어 놓은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짝 떠서 쓰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쓰기 전에 다 영상 찍기 전에 위아래로 잘 섞어서 나이프로 잘 섞어서 쓰고 있다는 거. 안 그러면 이게 돌가루가 들어가 있는 물감들이라 원색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떠서 썼을 때는 불에 구웠을 때 엉뚱한 색이 나오거나 색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섞어서 쓰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 호랑이 화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채색하고 구워 나오니까 너무 멋지게 잘 구워 나왔어요. 제가 이미 영상에 보여드린 적 있죠. 제가 영상 작업은 채색할 때마다 계속 바로바로 찍어 놓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놨다가 늦었지만 이제 제가 또 열심히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또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테디베어 브라운색이에요. 황토색이죠. 황토색으로 일단 밑색을 깔아 줄 거고요.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약간 수채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칠해 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기본색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하고 제일 어두운 부분을 칠해 줄 거고요. 그러면 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채색하는 영상이 지금 채색을 한참 오랫동안 했던 거라서, 제가 편집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4배속으로 엄청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30분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안에 안 들어가서 최대한 짧게 했으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자, 지금 채색을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눈을 반쯤 이렇게 살짝 감고 덩어리 스타일로 해서 먼저 밝은 밑색을 깔아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깔릴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갈 부분들, 하얀 털이 들어갈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칠해 줄 겁니다.
자, 일단 하얀 털, 검은 털 인제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밑색으로 먼저 깔아 줄 건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황토색으로 이렇게 깔아 줄 겁니다. 자, 근데 이 황토색이 이 색깔이 불에 구웠을 때 굉장히 잘 날아가는 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색만 가지고 칠했을 때는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요 위에 저는 인제 요게 황호를 그릴 거라서 채색을 할 거라서 색깔이 조금 더 오렌지도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색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이 얼굴을 한 덩어리로 보고 인제 채색을 하면 됩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해 주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림자 지는 부분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칠한다는 생각으로 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랑이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조각하는 거라든가 화분 만드는 거는 앞서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채색하는 영상 위주로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일 중요한 작업은 이제 밑에 조각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털 부분이 세세하게 가닥가닥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서 요런 것들은 조각할 때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도 잘 봐서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채색 들어갈 때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중간색으로 브라운에 오렌지를 섞었습니다. 오렌지색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자, 요번에 채색하는 호랑이는 황호, 약간 붉은 기운을 띠는 오렌지색 빛이 들어간 그런 호랑이고요. 제가 또 하나 작업한 게 있는데, 새로 작업한 게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흑호입니다. 올 한 해가 흑호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블랙으로 해서 명암을 주고 해서 채색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오렌지에 브라운을 섞어서 지금 중간색으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밝게 칠했던 그 부분에 다시 칠을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보통 공방에서 배우는 거는 붓질을 한 번에 붓질과 한 번에 회구로 해서 웬만한 거는 이제 색을 입히시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해서 수채화 느낌이 나도록 해서 여러 번 겹쳐서 여러 번 붓작업을 내서 깊이감을 주고 그렇게 불에 구웠을 때 그 붓자국이 전부 깊이감으로 남아서 조금 더 선명하고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반 공방에서 채색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자, 지금 눈도 연두색 연하게 칠해주고 그 위에 살짝 한 번 더 두껍게 칠을 해 주었습니다. 색깔을 굳이 진하게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눈 망막 부분에 약간 검은색을 해서 진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하얀색으로 찍어주면 눈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호랑이 털의 색깔을 처음부터 진하게 까맣게 칠하고 뭐 주황색 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밝은 색 칠했고 브라운 칠했고 두 번째로 브라운에 오렌지 섞어서 두 번째 칠을 해 주었고요. 자, 세 번째는 거기다 갈색, 레드에 블랙을 섞은 갈색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서 차츰차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불에 구웠을 때 제가 지금 붓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공방에서는 붓질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붓자국이 쨍하게 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저는 붓자국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붓자국 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깊이감 있게 여러 번 같은 곳을 붓터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불에 구웠을 때 그 부분이 전부 깊이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붓자국이 많이 들어간 곳은 더 진하고 깊이감 있게 나오고 붓터치 많이 안 한 곳은 밝고 연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 구별이 확실하고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분이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깊이감 있고 좀 더 선명해지면서 이게 입체감이 살게 그렇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한 색깔로 단색으로 뭐 칠한다 그러면 굉장히 판화 같은 느낌이 나겠죠. 찍어낸 듯한. 근데 그런 그림은 이제 수제 화분에는 매력이 없어요. 이만큼 이제 붓질을 많이 하고 깊이감 있게 정성스럽게 해야 수제 화분만의 그 깊이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고집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음. 대부분 주위 분들이 주위 쌤들이 그래요. 이렇게 많이 붓질하고 정성해봐야 그래봐야 화분인데 얼마를 받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세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봐야 화분인데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제 작품이고 제 삶이고 제 뭐라 그럴까요? 제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붓질을 더하게 되고 깊이감 있게 좀 더 생동감 있게 하려고 하고 이것은 도자기 작품이에요. 저만의 제가 숨을 불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흙에다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고 저만의 힐링입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그 저와 제가 느끼는 이 힐링을 같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와 같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깊이감 있는 그림을 보시고 같이 힐링을 하시고 좋아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작품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술성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화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예쁜 다육이 내 다육이 심고 싶다는 욕심에 시작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그냥 화분이 아니라 이거는 내 영혼을 갈아 넣은 작품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음. 아마 제가 전공자이거나 도예를 오래 한 선생님 소리 듣는 말 그대로 오래 전공한 그런 대가라면 아마 이런 소리는 안 듣겠죠.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물잔을 하나 만들어도 작품이고 화분 하나 만들어도 예술이고 그럴 텐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아마추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그런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이제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진짜 제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요즘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뭐라 그럴까요? 소장용으로 많이 구매들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음. 좋은 주인 만나서 소장까지 받으면서 예쁜 사랑받는다는 거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도 힐링이고요. 받아보시는 분들도 힐링이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저도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식물 못지않게 이것도 우리 내 새끼 예쁜 내 새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긴 시간을 고생해서 만들어서 완성까지 해내니까 진짜 자식 시집 보내는 것 같고 그래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식 키울 때처럼 행복하고 흐뭇하고 힐링도 되고요. 자, 그런 느낌이 나도록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보시는 분도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뒤늦게 찾았지만 이렇게 실력도 늘고 인정도 받고 또 같이 힐링하면서 좋아해 주신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라는 거 요즘 제가 또 깨닫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블랙으로 제트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라인이 들어갈수록 뭔가가 조금 더 웅장해지는 것 같죠. 그림이 좀 이제 뭔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세세하게 털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늬를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진하게 칠해주고 밝게 칠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달라지고 있죠.
자, 이렇게 붓자국으로 해서 붓질을 하실 때는 털의 방향을 잘 생각해서 칠을 해 주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하거나 그러면 그 붓자국이 불에 구웠을 때 쨍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각할 때 붓자국을 아니 조각할 때 그 털의 방향을 굉장히 세심하게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채색할 때 혼란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범띠라 그런지 올해 이상하게 범의 그림이 잘 돼요. 막 영감도 많이 떠오르는데 사실상 주문받은 화분들 만들어 드리느라고 영감이 많이 떠올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런 난감할 때가. 지금 막 범 내려온다 작업도 하고 싶고 지금 막 구상은 많이 해 놨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주문받은 화분들 어느 정도 해 드리면서 제 그림도 하나씩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도 또 찍어서 올려드려야 하고, 아, 진짜 일이 많네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놨나 싶긴 한데, 또 보면 또 하나에 또 연결되는 골이라서, 그러네요. 자, 이 호랑이가 불에 구웠을 때 굉장히 요번에 잘 나왔어요. 선 하나하나, 느낌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굉장히 말 그대로 호랑이 기운을 확 받을 수 있게 너무 잘 나와 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채색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털 위주로 해서 이렇게 검은 모양, 검은 라인을 위주로 해서 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한번, 덩어리에서 코 부분, 자, 눈하고 눈 사이에 그 부분, 그다음에 코 부분, 그리고 밑에 수염이 달리기 전에 그 부분, 턱 부분, 요런 부분들을 이제 입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진하게 색깔이 들어갈 겁니다. 음. 눈과 눈 사이에 좀 더 진하게 임팩트하게 들어갈 거고요. 콧등 부분 해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조금 더 브라운 계열을 많이 써서 진하게 칠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눈도 선명하게 조금 더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호랑이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음. 이게 다 하나하나 붓작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작업하는 화분은 금세 나올 수 있는 화분이 아닙니다. 조그만 화분이어도 보통 만드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말려야 돼요.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건조 때까지 말려서 그 다음날 다리 달아야 되고 또 시간 아껴서 조금 반건조해서 화장토 발라야 되고 화장토를 또 한 3번 발리는데 반건조 시키면서 발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토가 어느 정도 다 3번 발리고 나면 반건조를 해야 돼서 또 하루 걸리고요.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제 반건조 됐는지 확인하고 조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각도 구성해야 되죠. 구성하고 조각 들어가고 하루 이틀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나면 조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바짝 말려야 돼요. 5일에서 7일, 대부분 7일 이상 말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바짝 말린 다음에 채색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불에 들어가면은 불에서도 초벌 들어가고 유약 바르고 재벌 들어가고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완성하는데 화분 하나 완성하는데 보통 보름 이상 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보름에 한 번 만들면은 화분이 한 가마는 금세 굽는 것 같은데 한 가마에 한 70개, 80개 굽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세요? 이러시거든요. 아, 다 방법이 있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날을 잡아서 하루는 바디만 만들고 그 다음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반건조 시켰다가 다리 붙이고 또 반건조 시켰다가 또 화장토 쭉 바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날그날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뭐 7개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뺍니다. 그런 작업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제가 조금 편안히 만들 수 있는 게 한 30개에서 40개예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날은 거의 밤샘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인제는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 달라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몸도 많이 상했고 지금도 몸이 건강하진 않아요. 제가 건강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일찍 기다려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제가 3월 달부터는 마지막 주에 무조건 구워 드린다고 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드려서. 근데 인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한 달이 만약에 지나면 그다음 달 가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알고 계세요. 자, 무조건 마지막 주에 굽습니다. 3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자, 한 가마가 안 차더라도 인제는 그렇게 구워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하게 넣어 드리고 있어요. 아까 코 부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금 더 진하게 브라운, 붉은색빛 또는 갈색, 레드에다가 블랙을 섞은 갈색에 블랙을 조금 더 많이 섞으면 약간 고동색빛 나는 그런 브라운이 됩니다. 그 색깔을 제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코 부분이라든가 콧등 부분, 그 다음에 눈 밑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체감이 확 살죠. 코가 튀어나오고 딱 보시기에도 코랑 밑에 이렇게 턱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눈이나 이런 볼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나도록 입체감이 확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칠이 되네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쨍하게 칠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감이 있게 이렇게 여러 번 칠함으로 인해서 아주 입체적이고 깊이감 있고 그라데이션 된 듯한 자연스러운 색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소양수제 화분만의 느낌이 살아있는 화분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소양만의 느낌이 있는 화분들 인제 어느 정도 보니까 아시겠죠? 음. 제가 좀 붓질을 많이 합니다. 손이 저리도록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깊이감이 있는 화분이고요. 조그만 화분도 전혀 제가 정성 없이는 만들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작은 화분일지라도 하나하나 제가 붓질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우리 구독자님들도 인제는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한 200개 넘게 찍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보시고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봐 주세요.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영상 보는 중간에 성질도 급하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나올 문제를 그냥 막 어 문자에 남겨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또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글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다음에 궁금하신 거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가마가 없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영상을 이렇게 채색을 영상을 올리면 보통 완성된 완성자까지 같이 사진을 올리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못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마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업하는 걸 바로 구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모아서 구웠었기 때문에 나중에 작품이 나와서 제가 판매 영상이나 갤러리 영상에 올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바로 나와서 바로 구워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마가 없으니까 또 그건 불편하더라고요. 자, 내 가마가 생기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열심히 해서 또 부지런히 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그 와중에 이제 채색 들어가고요. 이제 수염 들어갈 겁니다. 수염 부분이 하얀색인데요. 음, 도자기 물감은 이게 흙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라인이 굵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가느다란 붓 0호, 005를 가지고 채색을 하는데 이 붓 자체가 가늘긴 해도
도자기 물감 자체가 그 돌가루가 있어서 라인이 가느다랗게 나오질 않아요. 눈 위에 하얗게 하이라이트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수연 부분 수정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해서 칠을 해주니까 훨씬 더 눈이 살아있는 것 같죠? 선명합니다. 자, 눈 위에 하얗게 이렇게 흰색으로 칠을 해주고요.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칠해 가지고는 요게 불에 구웠을 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른 다음에 다시 두 번, 세 번 겹쳐서 발라 주시고요. 라인을 이렇게 잘 맞춰서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훨씬 더 살아있는 눈매가 됐죠. 자, 이번에 수염 수정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도자기 물감이라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라인이 좀 굵게 나옵니다. 물론 제가 또 능력 부족인 것도 있고요. 자, 이럴 때는 칼로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긁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를 다시 원래 색깔 물감으로 해서 칠을 해주시면 라인이 조금 더 뭐랄까요, 가느다래지고 조금 더 슬림해지겠죠. 음. 지금은 완전히 수염이 완전히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칼로 이렇게 가느다랗게 수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색깔로 해서 얇은 붓으로 다시 칠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라인이 조금 더 가느다래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하나하나 세심하게 털 사이사이도 원래 색을 조금 더 다시 칠해 주시고요. 눈매도 조금 더 또렷하게 해 주시고요. 자, 하이라이트 눈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안 들어갔을 때는 멍한 눈빛인데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니까 눈이 초롱초롱 살아나면서 눈빛이 살아나죠. 입체감도 살아나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임팩트한, 조금 더 진하고 강렬한 느낌을 원하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검은색을 조금 더 많이 써서 좀 들어갈 때 더 들어가고 튀어나올 때 더 튀어나오게 해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강렬해지겠죠. 저는 요 정도 적정선인 것 같아서 요 정도 넣었고요. 조금 더 강렬한 분위기 원하시면 블랙을 더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나무 잎도 칠을 해 봐야죠. 줄기도 칠해 보고요. 자, 연두색 바탕으로 제일 연하게 깔아 주었고요. 중간색으로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줄 겁니다.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지 않으면 불에 구웠을 때 굉장히 시커먼 수검댕이 색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색으로만 살짝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청록색으로 약간 초록초록한 분위기 원하시면 다크 그린에 파란색 미디엄 블루를 섞어서 조금 더 청록색 빛이 나도록 칠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두운 부분은 다크 그린에 레드를 섞어서 어두운 그린을 표현을 해 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 그린에, 자, 다크 그린 덜어 놓고 물을 많이 섞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청록색도 섞어 놓았죠. 자, 칠을 해 주겠습니다. 다크 그린에 지금 물을 많이 섞은 거고요. 이게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이 정도는 많이 어둡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크 그린을 있는 그대로 쓰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불에 탄 듯하게 검은 숯땡이처럼 나옵니다. 조심해서 쓰셔야 될 색깔이에요.
자, 잎의 방향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튀어나와 있는 잎과 뒤쪽에 있는 잎을 잘 보셔서 앞에 있는 이파리를 조금 더 밝게 빼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이파리, 두꺼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파리나 이런 그림자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빼주셔야 됩니다. 앞쪽에는 밝은 색깔과 물을 조금 더 연하게 쓰시고, 안쪽에를 조금 더 탁하게 채도를 낮춰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에, 다크 그린에 레드를 섞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어두운 청색을 섞어 주셔서 뒤쪽으로 좀 빠지는 이파리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잎을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이게 입체감이 살도록 채색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파리와 이파리 겹쳐지는 부분 사이사이를 조금 더 어둡게 칠을 해 주시면 입체감이 살도록 채색이 됩니다. 자, 초록색 부분이 도자기 물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색깔인데요. 잘못 칠하면 수검냉이처럼 까맣게 나오고, 안 그러면 막 엉뚱하게 황토색 이런 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칠해 주셔야 되는 물감이고요. 그래서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으로 톤을 천천히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도록, 아, 이게 이파리구나 라는 느낌이 나도록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 볼 수가 있어요. 새카맣게 덩어리가 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바탕을 까만색으로 칠할 거라서 너무 어둡지 않도록 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 톤으로 칠을 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포인트 되는 부분, 어두운 부분만 다크 그린에 청록색을 칠해 주거나 아니면 섞어 주거나 아니면 레드를 섞어서 포인트 부분만, 아주 어두운 부분만 칠을 해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칠하면 말 그대로 또 수검댕이처럼 까맣게 나옵니다. 자, 칠할 때는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물 먹었을 때는 색깔이 제대로 보이는데 마르면 뿌옇기 때문에 색깔이 얼마 안 칠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불에 구워 나오면 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칠했는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칠한데 또 칠하고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 군데만 몰빵해서 칠하지 않도록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잎사귀도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줄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마디마디 부분과 이런 부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파리까지, 줄기까지 끝납니다. 대나무.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블랙으로 해서 바탕색만 칠할 겁니다. 대부분 저더러 바탕색을 어떻게 칠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바탕색을 화장토를, 색화장토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음, 그러니까 색깔 화장토를 주로 제일 많이 쓰세요. 근데 색 화장토는 이렇게 나중에 칠하는 게 아니고 어 기 약간 뭐랄까 초반에 칠을 해 주셔야 돼요. 흙이 반건조 상태에서 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게 잘 먹지도 않을 뿐더러 좀 약간 갈라지기도 쉬워요, 화분이. 이거는 화장토 바르는 시기는, 알맞은 시기는 반건조 됐을 때 약간 덜 마른 상태에서 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칠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물감으로 채색을 해 주고 있어요. 자, 대나무 줄기와 어두운 부분에 다크 그린에다 레드를 섞어서 약간 올리브 그린 어두운 색깔로 해서 이렇게 살짝 넣어 주고요. 그러면 대나무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색 까만색 칠할 거고요. 음. 아, 저는 바탕으로 제일 마지막에 물감으로 칠을 하는 이유는 일단 채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그 톤에 맞춰서 바탕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너무 똑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에 바탕을 칠을 합니다. 물감으로 붓으로 사이사이 칠을 하죠. 제 영상 몇 번 보셨다면 대부분 아실 텐데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바탕을 물감으로 채색을 합니다. 그림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채색이 어느 정도 톤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바탕을 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물감으로 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토로 색화장토로 마지막에 칠하시면 안 돼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빈 공간을 이렇게 블랙으로 바탕색으로 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색 칠할 때, 제가 한 방향으로 붓질을 해서 칠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왜 그러냐면, 붓자국이 불에 구워 나오면 쨍하게 나오는데, 이 검정색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물감이든 색이 진하든 밝든, 붓자국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구워 나오면. 그러기 때문에 붓자국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주로 가로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가로로 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붓작업 까만색 지금 작업 마지막까지 바탕색 칠하면 제 영상은 끝입니다. 자, 오랜 시간 보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들어가면서 보면 호랑이도 조금 더 진하게 중간중간 넣고 있죠. 바탕만 칠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포인트를 더 주시고 싶으신 곳을 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색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먼저 칠을 해 주신 다음에 넓은 부분, 지금 요거는 가는 붓이고요. 넓은 부분에는 가는 부분, 붓으로 하면은 붓자국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붓, 최고로 두꺼운 붓이나 뭐 이런 붓으로 해서 옆으로 저는 한 방향으로 칠을 해 줍니다.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나지 않은 그런 배경색이 됩니다. 자, 저는 마지막에 물감으로 배경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봐 주셔요. 배경을 어떻게 칠하는지, 화장토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물감으로 씁니다. 어, 왜냐하면 바탕색을 먼저 까맣게 칠해버리면 그림이 들어갈 부분이 너무 어두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토로 먼저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시면 그림을 넣을 부분을 거기에다가 화장토를 발라 주셔야 돼요. 하얀색, 백색 화장토요. 만약에 때를 놓쳤다 하시면 나중에 마른 다음에 하얀 물감이라도 발라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색깔이 기본색이 까맣게 있으면 잘 색이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바탕색은 맨 마지막에 칠을 해준다는 거, 그게 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제화분 기다려 주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요번에 10차 판매 영상 끝나고 새로 만드는 화분들 지금 가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불에서 딸딸딸 구워지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 구워지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찾으러 갈 것 같아요. 그때쯤 식어서 나올 것 같죠. 그러면 또 열심히 영상 작업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새롭게 한 작품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주문받아서 못 해드렸던 화분들 먼저 해드리고요. 웬만한 요번에는 기간이 짧아서 거진 3월 마지막 가마로 넘어갔어요.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3월 가마에 구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월부터는 무조건 기다리시라고 하기 그래서 죄송해서 제가 무조건 마지막 주에 굽기로 약속을 드렸죠. 3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해서 매달 마지막 주에 굽고 보내드리는 거는 그 다음 주 첫 주에 발송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그렇게 가마방에 말씀을 드렸고 예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무조건 마지막 주에 제가 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은 최소한 그 일주일 전에 끝이 나는 화분들이 가마에 들어갑니다.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말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 전주 그 전주까지 이제 작업이 끝난 화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때 못 구우면 그 다음 가마로 넘어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다음 또 작업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소양수제 화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